혹시 지금도 잠들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고 그대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야식을 먹은 뒤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우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날 아침 몸 상태를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60세 이후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의 장수노인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식단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올리브 오일을 잠들기 전에 소량 섭취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잠자기 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이면 모든 병이 낫는다 라는 과장된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우리 몸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으셨습니까?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면 샐러드에만 사용하는 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비싸기만 한 외국 식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의 식생활 조언과 연구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래 달리려면 좋은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다. 엔진 오일이 마찰을 줄여 부품을 보호하듯이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속 세포가 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무 기름이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튀김 기름처럼 여러 번 가열된 기름과 좋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몸속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다양한 식물성 항산화 성분과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활용하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중해식 식단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정말 잠들기 전에 먹어도 괜찮을까? 공복에 먹는 것이 좋은 걸까? 매일 먹으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오히려 살이 찌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올리브 오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둘째, 혈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셋째,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는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넷째, 어떤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올리브 오일의 올바른 섭취법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 하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은 좋은 지방을 무조건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우리 몸에는 약 3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세포들을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공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우리 몸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공장들이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회복이 느려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몸은 적절한 양의 건강한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면 건강한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은 몸속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하고 막힘없이 유지되어야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듯이
혈관도 원활해야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으로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당분,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도로 곳곳에 장애물이 생기듯 혈관도 점점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건강한 식생활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 하나만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행을 다녀온 뒤 식습관이 무너지면서 며칠 동안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단을 다시 점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장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과일 등을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채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으면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씩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역시 지방이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염증 관리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 조금씩 습기가 차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약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이러한 만성적인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 역시 이런 식단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버터나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적절히 사용하는 식생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음낭 질환이 있거나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 소화 기능이 약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잠들기 직전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통이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억지로 계속 드시기보다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몸 상태보다 먼저 따라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건강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외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올리브 오일 활용법과 절대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먹으면 되는 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잠들기 바로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속이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량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가장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오이, 양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풍미도 좋아지고 식사를 더욱 균형 있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품질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 오래 두거나 강한 열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향과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짠 음식과 단 음식을 계속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집의 한쪽은 열심히 수리하면서 다른 한쪽은 계속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한 가지 식품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함께 바뀔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혈관 관리와 장 건강을 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담낭 질환이 있거나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소와 함께 먹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함께 실천할 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식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름진 튀김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고 적당량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더 걸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충분한 잠을 자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나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셔서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웃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과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실천하기 쉬운 생활 습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